해킹당한 베이맥스 군단과 오리지널 베이맥스와 그 너드 친구들의 대결. 그러면 테디 아르마다 수트 입은 것도 볼 수 있겠네요. 오! 네, 디덕시 회장님으로서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이건. 되게 남일 얘기하듯 얘기하시네요, 이제. 이제 픽사 덕후라 이건가요? 네, 뭐, 픽사도 그래도 나름 여기에 속하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지금 녹음일이 2월 4일인데, 그러면 2024년 동안 개봉했던 모든 영화들의 이제 성적표가 슬슬 나올 때잖아요. 그런데 매출 탑3, 1, 2, 3위가 다 디즈니 영화가 차지했습니다. 그러게요. 인사이드 아웃 2, 데드풀과 얼버린, 모아나 2.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 무파사, 라이온 킹이 지금 매출 7위에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디즈니 덕후로서 정말 성공적인 한 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가요? 픽사 덕후도 좀 신나지 않으신가요? 무려 1위인데?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2가 1위라니. 근데 인사이드 아웃2는 진짜 그럴만했어요. 맞아. 인사이드 아웃2는 그럴만했어. 그럴만했어. 네. 근데 진짜 물론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무파사가 7위라는 것이 정말 대중성과 덕후력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저희 그 모아나2도 개봉했을 때, 좀 그렇다. 그냥 좀 캄하다 이랬었는데. 캄하다. 그랬었는데, 이것도 매출 10억 달러. 와. 보통 우리나라에서 매출 1000만 영화를 성공한 영화, 대박 영화 기준으로 삼듯이, 그 미국에서는 10억 달러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데, 1, 2, 3위가 다 10억 달러를 넘었고, 그게 다 디즈니 영화라는 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디즈니 포에버다. 네, 디즈니 포에버다. 뭐. 다시 돌아올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뮬리.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덜덜덜. 이걸 보면서 오히려 더 회의감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좀 정보성으로 저희가 시작을 제대로 해봤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화답네요. 마지막화답네요. 네, 이제 연끝 뒤 공식적인 마지막 녹음 날이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인사해야죠. 네, 오늘은 정장 1년 만에 제가 먼저 인사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네요.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끝뒤의 보라. 뮬리입니다. 이야. 네. 와, 진짜 이걸 1년을 채웠네요. 그러니까요. 1년.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저희가 4개의 코너를 3바퀴를 돌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코너의 마지막 바퀴 멀티버스 플러스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멀티버스 플러스 어떤 코너죠? 네, 멀티버스 플러스는 2가지 이상의 작품을 통합하여 우리 마음대로 멀티 유니버스를 상상하는 코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정말 처음에는 라이언킹과 주토피아 세계관을 섞어보자. 같이 동물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겨울왕국 5편을 좀 그려보자. 정말 어느 멀티버스에선간 일어날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디즈니의 어떤 캐릭터도 죽지 않은 멀티버스가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입니다. 네, 이 이야기의 첫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그 덕후들 사이에서 그 디즈니 덕후들 사이에서 그 디즈니 단명상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 영화에서 한 초반 진짜 극초반에 사망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진짜 섹시하고 멋있고 잘생긴 그런 캐릭터들이 너무 많다. 이런 캐릭터들이 그냥 너무 초반에 죽어버려서 아쉽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 겨울왕국의 그 안나엘사 부모님도 그렇고 그 타잔의 부모님도 그 코스에 멋있게 기르신 그분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 그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라고 해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아이디어를 키워나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디즈니 단명상 클럽이라는 타이틀로 해볼까 하다가 아예 그냥 단명상이든 아니든 어떤 캐릭터도 죽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어떤 이야기는 아예 시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정말 뭐 3초 만에 끝났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 중에 저희가 각자 3분씩 데려왔어요. 3분씩 이분들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갔을까를 저희 마음대로 골라왔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 주조연을 되살려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럽시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가 들고 온 첫 번째 인물은 바로 Look at this stuff, isn't it neat? 인어공주에 나오는 아테나 왕비입니다. 전 그분 이름이 아테나라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고요. 맞아요. 이게 그래도 뮬리는 그분의 이름만 몰랐을 뿐 그분의 존재는 그래도 알았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인어공주 어머니의 존재,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1989년에 나온 인어공주 원작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머니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돌아가셨다라는 암시만 주고 그래서 트라이튼 이제 아빠 왕이 에리얼을 키우는 약간 그런 홀부모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아테나 왕비가 어디서 나오냐면 인어공주 3편에 나옵니다.
인어공주 2편은 인어공주 에리얼의 딸 멜로디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3편은 약간 라이온킹처럼 1편을 프리퀄로 진행이 돼서 이제 에리얼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어머니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아테나 왕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나오는데 네, 아테나 왕비는 우선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아틀란티스 왕국의 왕비이자 에리얼과 그 언니들의 어머니로서 근데 이제 인간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트라이튼이 인간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심어졌고 거기다가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인간들에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아틀란티스 모든 자기의 백성들에게 음악을 금지시켰던 거죠. 그래서 아테나 왕비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흘러갔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종족은 다르더라도 이 음악을 매개로 인어와 인간이 교류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리얼은 이제 우리 원작에서도 나오지만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에 노래를 잘 부른다는 묘사가 있죠. 그래서 에리얼이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인간 세상에도 되게 유명한 인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과의 교류도 많다 보니까 에릭 왕자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지만 뭔가 어찌됐든 굳이 내가 다리를 갖고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과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과 인어의 사랑도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르슬라를 만날 일도 없고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인어와 인간의 연애 이야기로 흘러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에리얼의 성장의 단계도 그 인어공주 1편에서 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만약 그게 없었다면은 그냥 노래 잘하는 철부지 딸로서 뭔가 인기는 더 많이 끌었겠네요. 약간 팝스타 워메이드 이런 느낌으로 인간 세계에서도 유명한 노래 잘하는 인어가 있다. 이 정도라서 만약에 인간과 사랑을 하게 되더라도 뭔가 내 정체가 나의 사랑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은 없이 그냥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르슬라가 어떻게든 만약에 기어 나오고 싶다면 약간 잘 나가는 에리얼을 방해하는 요소? 뭐 에리얼에게 약간 불공정 계약처럼 약간 뒤에서 어둠의 손을 내밀어서 약간 너 이렇게 되면 더 유명해질 수 있어. 약간 요런 정도의 방해만 하지 않았을까. 악덕 소속사 사장님의 맞아요. 이야기로. 맞아요. 그러게요. 계약서 들이미는 것도 비슷하고. 그쵸. 그래서 우르슬라가 나온다면 그 정도만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톤 터치. 네. 제가 일단 우선으로 들고 온 캐릭터는 빅히어로의 테디 아르마다가 죽지 않았다면. 또 유명한 단명상 클럽 멤버죠. 그렇죠. 이 다니엘 헤니의 목소리와 외모를 가진 이 테디 아르마다가 만약에 그 화재 사고로 죽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그 베이맥스가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치유.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용 로봇이었잖아요. 가족용 의료용 로봇이었는데 그것을 원래 목적대로 쓰였겠죠. 지금 이게 테디 아르마다가 죽고 그 히로가 그 로봇을 물려받으면서 얘 그 중이병스러움이 가득 묻어나는 완전 배틀 로봇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아마 원래 목적도로 쓰여서 아마 대량 생산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 판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래서 아마 생산이 될 때 근데 여기서도 뭔가 갈등 구조를 굳이 넣어야 된다면 그 엘러스터 크레이 있잖아요. 그 CEO 그분이 보면은 이제 진짜 완전한 악역이다는 아닌데 뭔가 돈 냄새를 잘 맡고 그 과정에서 좀 사고가 많다? 사고를 좀 많이 저지른다?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베이맥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특히 그 베이맥스가 안에 있는 칩을 갈아 끼우는 걸로 진짜 얘가 순수한 의료용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살상 머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베이맥스를 좀 악용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베이맥스를 어쨌든 대량 생산을 해서 이제 가정용 의료 로봇으로 뿌렸을 때 너무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픈 거지. 그래서 저거를 좀 내가 가져오고 싶은데 테디는 너무 정직하고 성실한 친구라서 어둠의 손길이 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율리가 말한 것처럼 베이맥스의 칩을 몰래 바꿔 껴가지고 의료 사고를 만들어서 그걸로 여론을 조작해서 그런 식으로 가져오고 약간 이런 꼼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거 진짜 한국 스릴러물의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그리고 이런 게 어울리는 게 이 테디 아르마다 그리고 이 곰돌이 애들이 저도 이거 당사자성 있습니다. 저도 공대생 출신이어서 진짜 세상 물정 몰라요, 좀. 그러니까 좀 사기도 많이 당할 것 같고 아마 그 과정에서 좀 이야기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유명한 단체 그 약간 전투씬? 그 장면은 나오지 않겠네요. 그렇죠. 단체 전투씬은 나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 해킹당한 베이맥스 군단과 오리지널 베이맥스와 그 너드 친구들의 대결. 그러면 테디 아르마다 수트 입은 것도 볼 수 있겠네요. 거의 약간 아이언맨 3 느낌인데요? 멋있겠네, 그건 좀. 괜찮겠네요. 좋습니다. 하긴 그 너드 군단에 테디는 없었으니까, 전투씬에. 그렇죠. 빅히어로 7 되겠네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럼 다시 바톤을 넘겨받아서 제가 데려온 두 번째 인물은 바로 픽사의 대표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업에 나오는 엘리입니다. 이 엘리는 이제 칼 할아버지의 부인이셨는데 그래서 왜 업하면 그 정말 유명한 10분 있잖아요. 영화의 초반에 칼과 엘리가 대사 하나 없지만 어렸을 때 만나서 어떤 연애를 거쳐서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이별하게 되었는지 사랑을 나타내는 10분에 대한 영상이 정말 유명했는데 우리 여기서 엘리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칼과 엘리가 어렸을 때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칼은 조금 소심하고 겁도 많고 이런 어린 아이였는데 엘리는 겁 없이 나무 타고 다니고 창문으로 들어오고 아주 천방지축에 사고뭉치에 꿈과 희망에 눈이 반짝반짝한 그런 소녀였는데 어쨌든 엘리가 어렸을 때부터 칼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노트를 딱 보여주면서 나는 이게 내 버킷리스트야. 난 언젠가 파라다이스 폭포에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칼은 그런 당찬 엘리의 모습에 반하게 되었고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잘 살다가 이제 엘리가 먼저 아마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죠? 병원에 계셨으니까. 그 후로 이제 칼은 되게 무뚝뚝한 표정 뒤에 자신을 감춘 채 그렇게 할아버지까지 나이가 먹었고 그 후에 이제 찾아온 우리 보이스카웃 아람담 우리 러셀을 만나서 이제 같이 또 파라다이스 폭포에 이렇게 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엘리가 죽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엘리가 죽지 않았다면 칼이 원래 본투비 좀 T적 인간이라고 해도 엘리가 옆에 있었으면 좀 더 말랑말랑한 할아버지가 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러셀이 찾아왔을 때도 칼은 되게 무뚝뚝하게 했음에도 러셀은 타격 하나 안 받고 또 오고 이랬지만 약간 엘리가 있었으면 러셀과 더 이제 들어와서 과자도 좀 먹어라 이런 분위기 형성돼서 더 친해졌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어찌됐든 엘리는 자신의 꿈인 파라다이스 폭포 가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돈을 진짜 많이 차곡차곡 모아서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또 작품의 흐름상 젊었을 때 가진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명장면처럼 풍선을 집에 매달라서 집으로 날아가는 장면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엘리가 죽지 않아서 칼과 차곡차곡 적금을 들어서 갔다면 약간 패키지 여행 이런 걸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기도 그쵸, 약간 한데. 하나투어 패키지 이런 걸로 갔을 것 같은데. 근데 엘리 성격상 그 패키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고 그쵸. 오히려 패키지 여행을 갔다가 엘리가 단독 행동을 해서 낙오돼서 거기에서 이야기와 모험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겠다. 네. 맞아. 엘리 성격이라면 무조건 천방지축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어쨌든 그 섬에서 일어나는 그 강아지들의 이야기 이런 것까지는 다 이야기가 돼서 엘리 성격이 이 강아지들을 나는 여기 두고 올 수 없다. 다 우리가 입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101마리 달마시안 버전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걸로 단독 시리즈 한 몇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어서 좀 픽사 이야기로 가자면은 이것도 그 디즈니 팬들의 눈물 버튼 중 하나인데 만약 인사이드 아웃의 빙봉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Take her to the moon. 그러니까 뭐냐 그 로켓을 타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을 희생해서 기쁨이만 혼자 보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로켓이 성공을 해서 같이 그 감정본부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라일리는 조금 더 철이 없어질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철이 없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 저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진짜 삶이 팍팍하고 막 이렇고 진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울하고 이럴 때 그 어릴 때 봤던 그 애니메이션 하나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위안이 될 때 그런 게 많잖아요. 이것도 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좀 심하게 우울함이 많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진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좀 많이 좌절감과 우울감을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우연히 그냥 토이스토리 1편을 다시 본 거예요. 제가 한 4, 5살 때부터 진짜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나도록 봤던 근데 그 나이 때 다시 보니까 지금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메시지들이 너무 좀 많이 와닿는 거죠. 와닿고 새롭고 만약 그 인사이드 아웃의 빙봉이도 계속 빙봉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귀여운데 빙봉이. 네, 빙봉도 살아있었다면은 그 라일리에게 어린 시절 추억으로서 계속해서 오래도록 남으면서 많은 위로를 그래도 남겨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좋네요. 그럼 이제 제가 또 마지막 턴을 가져와서 만약에 라이언킹의 무파사가 죽지 않았다면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연극띠 지금 1년 동안 하면서 라이언킹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스카를 빌런 재판에 세우기도 했고 그 멀티버스 플러스의 신발을 데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무파사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근데 만약에 무파사가 죽지 않았다면이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우선 뺄 건 빼야죠. 티몬과 푼바는 알아서 화면 밖에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정글에서. 그리고 신바는 우선 어두운 면 하나 없이 되게 철부지 성체 사자로 성장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무파사랑 사라비가 교육을 아주 잘 시켰을 테니 정말 그런 배울 건 다 배워서 되게 어진 왕으로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스카가 이제 무파사가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호시탐탐 왕위를 노릴 것 같은데 여기부터 이제 제 희망사항이 들어가는데요. 스카가 제대로 왕위 찬탈을 하고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밀림에서는 정말 혈통을 떠나서 더 힘센 사자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카가 이제 제대로 그 전쟁을 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에나 군단들 다 자기가 데려오고 해서 이제 제대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세 개의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돼서 이제 양측 다 정말 체력적으로 그 HP가 떨어진 거야. 근데 이때 스카는 어찌됐든 본인도 인정했고 다른 자타공인인 것 같은데 머리가 정말 좋잖아요. 똑같이 이제 체력이 떨어졌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똑똑한 쪽일 테니까 그렇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머쥔 거지.
그래서 지략과 스카가 왕이 되었는데 이게 정당하게 싸워서 이긴 거지 뒤에서 꼼수 부려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므로 하이에나도 어쨌든 코끼리 무덤에서 프라이드랜드로 들어올 것 같고 어쨌든 무파사나 그 암사자들 그리고 신바도 스카가 왕이 된 거를 인정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들의 약간 그런 노블한 성격으로 봤으면. 그래서 이제 스카가 왕위가 집권을 해도 그렇게 황무지인 프라이드랜드가 아니라 비옥한 땅으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행복의 상상을 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집권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 그런데 사자들의 세상에서는 다큐멘터리만 봐도 언제든지 그 왕에게 덤빌 수 있잖아요. 그들의 세상에서는. 네. 그리고 저는 스카를 이렇게 보내줄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스카도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해주고 싶어서 더 사견을 넣어봤어요. 네, 스카에 대한 사심이 정말 가득가득 담긴 맞습니다. 멀티버스였네요. 무파사 때 그래서 너무 속상했다. 기승전 무파사. 아이고. 어쨌든 그래서 톤을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은 니모를 찾아서에서 엄마와 형제 자매들이 상어에게 죽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찾아봤어요. 흰 동가리가 낳는 평균 알의 개수가 한 7에서 800개 정도래요. 물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다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 태어나서 그 다른 천적들에게 먹히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700에서 800마리가 다 살아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훨씬 지금보단 많이 복작복작할 것 같다. 진짜 101마리 달마시안의 그것처럼 700마리 700마리 니모들이 같이 바글바글 하는 그런 좌충우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저 니모를 찾아서가 그들 안에 있는 니모를 찾아서가 되겠네요. 원리를 찾아서처럼. 원리를 찾아서네요, 그냥. 어쨌든 제목은 잘 적겠네요, 그러면. 네. 파인딩 니모니까. 그 파인딩 안에서. 니모,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각자 좀 아쉬웠던 세 캐릭터씩을 살려보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죽었던 캐릭터를 다 되살려보자 하다가 또 대표적으로 죽은 인물이 있죠. 현실에 없는, 그리고 네. 이 모든 세계관의 뿌리가 되었던 분. 그렇죠. 바로 1960년대에 돌아가신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지금 2025년에 건강하게 살아 계시다면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해봤는데요. 먼저 저부터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그 디즈니 100주년 기념으로 원스 어폰 어 타임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사진으로만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실사로 유일한 인물로 등장을 해서 정말 모두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을까라는 가볍게 생각을 해봤고 저는 그 좀 더 라이트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월트 디즈니가 정말 이런 SNS 시장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기업 그런 계정 말고 개인 계정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걸 다 만드는 거야.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를.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이아 버튼 쌉 가능이겠죠? 그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비하인드 썰들을 올리는 거예요. 1937년에 백설공주를 개봉했을 때 나의 이야기들 약간 이런 거 아니면 막 What's in my bag 이런 거 해서 월트 디즈니 찍어주고 약간 디즈니랜드 브이로그 찍고 아니면 옛날은 약간 예민했지만 지금은 너무 100년이 가까이 지나가서 쉬쉬할 수 있는 오스왈드 저작권 논쟁은 어땠는지. 그리고 약간 그 아버지나 이제 주위에서 자신의 성장을 자꾸 자신의 시도를 막으려고 했던 인물들에게 내가 이제 보란 듯이 성공했다라는 것에 대한 리액션이 어땠는지. 약간 이런 유튜브 제대로 찍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23 행사 때도 약간 스티브 잡스가 애플 행사 때 MC 보듯이 무조건 MC를 봤을 것 같아요. 약간 인어공주랑 백설공주 실사도 만약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그런 방식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했을까도 의문이 듭니다.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지금 그 디즈니의 그 다양성 정책, 개인적으로는 이 다양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 소심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른 기업들만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눈치 보면서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거나 그 디즈니의 다양성 정책을 보고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월트 디즈니가 무덤에서 울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영화가 아시아에서도 잘 나간다고?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돈이 벌리잖아요. 아시안 돈이라고 안 받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 월트 디즈니가 이게 인종차별을 했냐 안 했냐는 지금 기준으로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인종차별주의자냐 아니냐라는 거는. 일단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4에서 60년대 사람인데 그 당시의 작품들을 보면은 좀 그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뭐 남부의 노래라는 작품에서는 그 노예제도를 좀 너무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피터팬 좋아하시잖아요. 피터팬에서도 네, 팬으로서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인디언에 대한 그런 조롱 장면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라고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런 요소들이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거를 들었다면은 그거를 굳이 넣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래 하면서 그럼 이런 거 빼자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방금 전에 그 실사그 얘기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있는 작품들,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건드리지 않고 아예 새로운 이야기들을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설화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이야기를 만들 것 같다는 생각. 완전 동의.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이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는데 영크띠 채널을 알았다면? 그래서 보라와 뮬리의 존재를 알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한 얘기들만 들어봐도 알겠지만, 일단 월트 디즈니가 저는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월트 디즈니의 그 생애 명언 중에 유명한 게 있잖아요. 나는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거는 돈을 얼마를 벌었을까? 이거는 그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걸까? 라면서 이게 어른의 시점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면은 좀 핀잔 좀 들을 것 같아요. 야, 그냥 좀 애들처럼 보면 안 되겠니? 라면서 좀 핀잔을 들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진짜 상상을 해봤는데 지금 만약에 뮬리가 너무 그렇게 분석적으로 한 내용을 보고 월트 디즈니가 반응을 했든 아니면 우리가 연끝뒤 어느 회차에서든 약간 우리 맘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약간 월트 디즈니가 이건 트위터여야 돼. 인스타가 아니어야 돼. 개인 트위터에다가 약간 본인의 살짝 원짜는 표시하면서 약간 정정 내용을 첨부하면서 근데 거기에 연끝띠라고 직접 언급은 안 하지만 좀 이렇게 은근슬쩍 알릴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올린 거야. 아, 저격을 살짝 한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또 전 세계 네티즌들이 얘는 누구야 하고 찾아내가지고 결국 우리 채널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온갖 커뮤니티에 다 우리 채널이 올라가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그 악플도 많이 달리지만 그만큼 많이 알려져가지고 막 조회수 겁내 많아지고 구독자 겁나 많아지고 그런 떡상을 해서 우리는 수익을 겁나 많이 내고 전업 팟캐스터로 이제 이직을 한다. 그런 엔딩 어때요?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어서 성공을 해보자. 올해는 못 가겠다.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또 마지막 하다 보니까 상상에 꼬리를 물고 좀 이어서 와봤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코너 마지막이니까 또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럽시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멀티버스 플러스 코너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멀티버스 플러스 코너를 끝내면서 저희가 또 어떻게 그동안 세화를 이어왔는지 소회를 한번 또 나눠볼까요? 네, 일단 멀티버스 플러스는 저희 그 N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총출동되는 화이다 보니까 오히려 준비는 뭐 다른 것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진짜 그 자리에서 진짜 창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았던 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멀티버스라는 것이 왜 매력적인지, 왜 그 온갖 스튜디오들이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만드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보게 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직접 만들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재밌네. 재밌으니까 하는 거구나. 라는 이 재미라는 키워드에 가장 좀 부합하는 그런 코너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처음에 멀티버스 플러스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두 가지 작품을 엮어보자. 왜냐면 디즈니에도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있고, 뭐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있고, 그런 걸 좀 엮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첫 화 라이언킹이랑 주토피아 섞은 거 이후에는 어쨌든 저희가 정말 상상을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데드풀과 울버린 영향도 있고, 어느 멀티버스에선간 어느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지.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상상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N력을 마음껏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즐거웠다. 이렇게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처음 목표로 했던 12개의 코너를 다 완성을 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끝내긴 아쉬워가지고, 짧게 최종 후기를 또 따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못다한 이야기는 최종 후기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끝뒤의 보라. 뮬리였습니다. 덕발!